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박영준님께서 분석을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시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은 검색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 결국 구글에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한 게 쇼핑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쇼핑이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긍정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4월 16일에 작성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 희소성 있는 성장주로서 목표가. 그 한국 증시에는 이 성장주 편애가 있습니다. 그 성장성에 비해서 성장주 자체가 적다 보니까 성장주에 비해서 성장성에 비해서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는데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지고 쇼핑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쿠팡보다 훨씬 낫다는 인식. 근데 쿠팡은 지금 돈으로 갖다 발라서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을 기반으로 별다른 투자 없이 수수료 먹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보다 훨씬 낫고 검색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어서 과거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네이버가 구글에 밀려서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유율은 위축되고 품질도 사실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비교하면 구글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최신 자료를 보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웹툰이나 이런 컨텐츠를 보는 부분에서는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보다 네이버페이가 훨씬 더 잠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국내에서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그 주가가 10만원, 20만원 사이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가 단기 20만원, 중기 31만원, 장기 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기 목표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데 이거는 정말 나중이고 지금은 중기 목표가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입니다. 저는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참고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되고 영 아닌 것 같다. 반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비싸다는 것이 최고의 악재입니다. 뭐 아까 글 쓴 내용과 지금 5달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가 좋은 종목인 건 분명한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그리고 주주 구성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를 하는데 제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이 훨씬 낫다라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주가 측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나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유통 주식 수가 많은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유통 주식 수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자사주 뭐 이해진 대표 뭐 외국인 투신 뭐 이런 투자 주체들은 잘 팔지 않습니다. 팔아도 뭐 아주 소수 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유통 주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용어적으로 비유통 주식이 아니라 제가 규정하는 비유통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이 86.59%고 실제 시장에서 떠도는 주식이 13.41%. 근데 이게 고가주이기 때문에 고가주에는 또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보유해서 이 중에서 실제 움직이는 주식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떠도는 주식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잘 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네이버가 좋다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 호가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보통 호가 하나에 뭐 30만 주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호가가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 사도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매물 시중 유통 주식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일단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가창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호가에 보면 400, 1000주, 2000주 이렇게 있고 셀트리온 보면 만주, 9000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호가가 유통 주식이 많은 종목들은 주가 상승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거래량이 적고 발행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전하다. 예, 뭐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뭐 괜찮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깨버릴 수 있는 예, 물론 당연히 좋은 종목에 한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주식 수가 많지만 1억 6,400만 주나 되지만 실제는 2,200만 주 정도. 근데 아시면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 엉뚱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대박주라고 하는 종목들, 크게 오르는 대박주들은 보통 주식 수가 1,000만 주에서 한 3천만 주 사이입니다. 예, 이게 보통 뭐 1년에 10배 오르는 종목들 보면 대체로 주식수가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실질 유통 주식수는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네이버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받았을 거다. 주가가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단순한 기업 가치를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원이 넘는데 시총이 네이버의 시총이 50 아이고 네이버의 시총이 51조 2,500억. 근데 자산 가치가 대략 예, 한 7조 원, 8조 원 사이. 실적 가치도 8조 원, 7조 원대, 8조 원대. 배당 가치는 5조 원대. 예, 그리고 성장 가치가 한 20조 원 가까이 되기는 한데 기업 가치만 놓고 보면 분명히 비쌉니다. 우리 시장이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이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자들만 있었다면 네이버 주가는 지금 뭐 기껏해야 지금 10만 원, 15만 원에 움직였을 텐데 그러면 그 전에 네이버 주가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합리적인데 이 비합리적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코로나19 관련 백신이 출시가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내리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의 사업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자 수를 보면 매년 크게 늘어나긴 합니다. 이게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건데 카카오는 국내 사용자들은 답보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사업을 늘려가지만 그 한계가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해외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해외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라인은 예, 그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 주가가 분명 지금 부담스럽고 떨어지겠지만 아주 많이 떨어지면 또 매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예, 사이트별 순 이용자 수에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 정체된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조금씩 늘어나고 유튜브, 빨간색이 유튜브도 늘어나고 구글도 늘어나고 다음은 줄어들고. 예, 그래서 네이버는 정체, 나머지는 증가, 그리고 다음은 감소.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라인이나 이런 거 빼고는 포털만 놓고 본다면 네이버의 성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라인도 소프트뱅크와 합작사 설립해가지고 이 라인하고 야후를 같이 품었는데, 그러면 이제 라인의 성장이 있더라도 50%만 네이버의 몫입니다. 합작사가 5대5니까. 그리고 8,400명, 일본의 8,400만 명, 태국의 4,600만 명, 대만의 2,100만 명. 이 세 국가에 대해서는 라인이 카카오와 비슷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일본의 어떤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카카오보다는 가치가 훨씬 높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네이버의 높은 주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라인이. 그리고 포털은 3,795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을 하는데, 분기에 1,440억 원 광고 수익이고, 이게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쇼핑에 대해서는 네이버 페이가 아주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을 능가하는. 예, 그래서 뭐 새벽 배송이든 뭐든 뭘 해도 다른 유통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반면 네이버는 그냥 중개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쇼핑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매도긴 하지만 아주 큰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은 매도인데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비싼 주식이고 추세를 이탈했다. 이 추세 이탈한 건 이겁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나쁜 신호입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나쁜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쇼핑 외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라인하고 같이. 라인 쇼핑 외에는 성장 한계. 그리고 라인 가치는 절반을 소프트뱅크에 떼줘버렸으니까 라인 성장해도 그 절반만 먹는 구조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등장하면 지금의 특수한 상황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의 대응은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모레 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중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예. 그리고 주가도 유행이라서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가 유행을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유행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네이버는 유통 주식 수가 적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프리미엄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지금 시총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하다. 근데 성장성은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록 답보 상태지만 라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쇼핑은 성장 중이고, 큰 투자 없이 쿠팡을 능가해서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1위를 할 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은 받을 거고,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매도의 이유는 비싼 주식이고 추세를 이탈했고 쇼핑 라인 외에는 성장 한계고, 라인 그 성장성 있는 라인도 절반의 가치를 소프트뱅크와 공유를 해야 되고, 코로나19 백신 등장하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유행 지난 예, 떼낀 청바지 후줄기는 티셔츠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